안녕하십니까, 정승열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컨비네이션 차트와 파이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비네이션 차트는 복수의 데이터 시리즈를 동시에 시각화하는 데 사용되는 차트입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체 거래 테이블을 이용하여 지역별로 매출 총액과 매출 평균액을 표시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각화 유형에서 컨비네이션 차트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역별로 매출 총액과 매출 평균액을 표시하고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범주축에서는 지역 혹은 지역 구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역 구분을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구분별로 매출 총액과 매출 평균액을 표시하는 차트가 필요한데요. 여기 매출 총액은 이미 디폴트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매출 평균액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시 매출액을 잡고 여기에 합계가 아닌 평균을 선택하면은 매출 평균액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각 지역 구분별로 매출액과 매출 평균액이 나왔지만 이 두 개가 너무나 그 값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균 매출액은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속성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컨비네이션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옵션들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Y축에 가서 현재 이 매출 총액과 매출 평균액의 이 척도가 너무 차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중 척도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이 현재 평균 매출액에 대한 척도가 오른쪽에 있고 매출 총액에 대한 척도는 왼쪽에 제시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계열을 선택해서 이 둘 다 지금 현재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지만 저는 매출 평균액은 평균 매출액은 라인으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라인이 선택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제가 외관으로 가서 여기 밑에 라인 쪽에 라인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인 표식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작은 점이 생겼죠. 네, 표시 크기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표시 크기를 좀 키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모두 했더니 이렇게 레이블 값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라인 마커 레이블 표시를 하면은 선에 있는 이 마커의 값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막대 레이블 표시를 제거하면은 이렇게 선값, 즉 평균 매출액 값만 제시되고 막대 레이블 표시를 하면은 매출 총액 값이 표시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출 총액과 관련해서 서식을 좀 표시해서 저는 통화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화를 선택하시고 십진수는 없는 걸로, 소수점은 없는 걸로 하겠다. 천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보기 쉬운 형태로 서식이 지정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제가 만약에 직영과 간접별로 그 직영과 간접 대리점 형태로 나누어서 이 매출 총액과 평균 매출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다 할 경우에는 격자 표시를 눌러서 패널 쪽에 가서 여기에서 직영과 간접을 나타내는 직간 구분을 누르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직간 구분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간접과 직영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격자 표시를 없애면은 전체에 대해서 이와 같은 훌륭한 컨비네이션 차트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역 구분이 아니고 지역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바로 잘 알다시피 범주축에 있는 컬럼을 변형시키기만 하면은 되겠죠. 네, 이렇게 복수의 데이터, 즉 우리 예제에서는 매출 총액과 평균 매출액, 이 복수의 데이터 시리즈를 동시에 시각화하는, 즉 하나는 막대로 하나는 라인 그래프로 이렇게 시각화하는 차트가 바로 컨비네이션 차트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컨비네이션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파이 차트에 대해서 또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제가 파이 그래프를 다시 이제 호출을 하겠습니다. 파이 그래프로 호출을 하고, 파이 차트는 범주형 데이터를 파이의 섹터 혹은 세그멘트로서 표시한 것인데요. 보통 미디어에서 인포그래픽에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이 섹터 조각의 크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범주가 많은 경우에는 취약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범주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파이 차트를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색 지정 기준에서 이 파이 차트는 범주에 어떤 범주로 섹터를 나눌 것인가 하는 이제 범주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는 결제 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색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 구분을 나눈다든지, 그러면은 지역 구분에 대해서 총 매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이 직간 구분으로 나누어서 직영과 간접으로 나누었을 때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중분류로 나누어 봤을 때 총 매출액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파이 차트를 만들 때는 항상 색 기준을 색 지정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범주로 섹터를 나눌 것인가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섹터 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매출 총액이지만 건수로 나눈 다음에 행 카운트를 눌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우리가 원하는 무슨 범주로 이 파이 차트를 구분을 할 것인가는 색으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정해지면은 섹터 크기를 어떤 변수로 크기를 정할 것이냐, 우리 예제에서는 지금 행 카운트 건수로 일단 정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외관을 가보시면은 크기별로 부분을 정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제일 오른쪽에 주류가 가장 숫자가 크죠. 그 다음에 생수, 이렇게 이제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로 가서 파일 내부에 지금 숫자가 있고, 이렇게 하면 파일 밖에 외부에 숫자가 있는 형태가 되고요. 현재는 백분율로만 나타나는데 범주를 하면은 범주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부분 값을 제시하면은 총 몇 건이냐, 그 절대 값과 더불어 백분율이 지금 나타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격자 표시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전체에 대해서 제품 중분류로 나누어서 각 제품 중분류별로 매출 총액이 얼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했을 때요. 지금 만약에 직영과 간접을 나누어서 한다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서로 나누어진 패널 안에서 이 네 가지 제품 중분류에 대해서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 색지정 기준에서 제가 제품 중분류가 아니고 한번 지역을 나눠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을 나누어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개의 이
파이에 이제 세그멘트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 섹터 조각이 나타나면은 그 크기를 눈으로 이렇게 인식하기가 여러분들 쉽지 않죠. 그리고 너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말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든 것처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 구분이라든지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격자 표시가 지역 구분이 됐네요. 색을 지역 구분으로 나누어서 격자 표시는 제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 것과 이걸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정말 이 파이 차트를 어떤 경우에 이용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파이 차트의 경우에는 최소한 범주가 한 5가지 이상의 범주가 있을 때는 가능하면 사용하는 것을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파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컨비네이션 차트와 파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